네, 이 non-linearity activation function은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 연구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긴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얘를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리포트가 또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 모델에서 그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문들을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이게 좋은 거지 하는 좀 질문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원래 웨이티드 썸의 메커니즘이죠. 그 웨이티드 썸에다가 여기에 non-linearity 펑션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를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pre-activation 또는 로집 또는 net value 이런 말로 부릅니다. 자, 근데 이 non-linearity가 왜 필요하냐면 아마 내가 예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설명할 때 그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는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은 프로블럼을 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2개 이상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non-linearity가 없어지면은 아무리 많은 레이어를 쌓아도 레이어 한 개하고 수학적으로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는다는 말은 반드시 그 중간에 non-linearity 펑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레이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x0가 들어와서 wx 더하기 b로 만들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습니다. 그 결과를 두 번째 레이어에서 wx 플러스 b에 넣고 또 non-linearity에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세컨 오더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f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x2에다가 x2를 이렇게 이 식에다가 이 x1 자리에 이 x1의 데피니션을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잘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x0에다가 w1, w2를 곱하고 여기 뒤쪽에다가 w2, b1 더하기 b2를 더하면 그냥 x2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얘가 리니어한 텀이고요. 얘는 컨스탄트 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2개 이상 쌓아도 계속 리니어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액티베이션 펑션은 되게 여러 종류가 사용되는데요. 크게 아웃풋하고 히든 유닛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든 유닛은 우리한테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뭘 써도 사실은 어떻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웃풋 유닛 같은 경우는 그 태스크에 따라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을 할 때, 즉 그 밸류 자체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는 일단 양쪽이 다 언바운드된 밸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 펑션을 그냥 쓰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아이덴티티지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확률값을 추정할 때, 근데 2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베르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얻을 때 시그모이드를 씁니다. 하이퍼탄젠트를 쓸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얘는 유니폴라고 얘는 바이폴라라고 불러요. 소프트맥스는 다 더해서 1이 되는 확률의 성질을 만족시켜야 할 때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 머신러닝 조금씩은 하셨으니까 리니어 유닛은 리그레이션 할 때 최종 아웃풋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소프트맥스는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소프트맥스의 데리버티브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 데리버티브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구현할 때 있어서는요,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계속 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을 하면은 이러한 데리버티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식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합쳐 놓으면은, 이제 미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를 포함해서 또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위키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데리버티브하고 소프트맥스의 데리버티브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소프트맥스가 적용된 이후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두 개의 펑션을 동시에 그냥 한 번에 미분을 딱 해버리면은 수식이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딱 나와버려요. 그냥 y 햇 마이너스 그러니까 i번째 아웃풋 노드가 트루 클래스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이러한 밸류로 딱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에 대해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그 시그모이드를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은 얘도 확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 그 y값, 이 y값이 그 어떤 확률값인데 로그를 취한 확률값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y가 있는데 이게 y는 클래스입니다. 이 y 클래스가 그 확률이 있고 그 y 클래스의 확률에 로그를 취한 값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확률값을 만들려면은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포넨셜들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분자의 값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버리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이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텀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0일 확률하고 1일 확률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그 확률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식이 바로 이 시그모이드 식입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를 많이 쓰는데 소프트맥스가 2 클래스일 때는 사실상 이 시그모이드하고 이퀴벌런트 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퍼탄젠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이퍼탄젠트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 것 같고요. 하이퍼탄젠트하고 시그모이드의 관계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이퍼탄젠트를 잘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요, 2 곱하기 시그모이드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2x를 했다는 것은 그 가로축으로 2분의 1로 뭐랄까요, 슈링크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를 곱했다는 얘기는 위아래로는 2배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시그모이드 레인지가 0에서 1이니까 2를 곱하면 0에서 2까지가 되죠. 거기서 1을 빼면은 센터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그 하이퍼탄젠트의 정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소프트맥스하고 하이퍼탄젠트의 그 데리버티브를 써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설명드릴 부분은 히든 유닛이에요. 히든 유닛에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시그모이드 하이퍼탄젠트 당연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펑션이 이 렐루 펑션이죠. 이 렐루 펑션은 그 딥러닝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렐루를 확장한 펑션이 몇 개가 있는데 L렐루, 리키렐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P렐루가 또 있습니다. R렐루가 또 있습니다. P렐루는 파라미트릭 렐루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R렐루도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ELU나 맥스아웃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LSTM이나 어텐션 유닛에 사용되는 그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셀루, 썰루, 그다음 갤루, 스위시, 미시 이런 펑션들이 쭉 나왔는데 현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펑션들이 스위시하고 미시 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렐루가 왜 좋은지, 이게 왜 뉴럴 네트워크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렐루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의 약자이고요. 원래 이 렐루가 사용된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모이드나 하이퍼탄젠트는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죠.
근데 렐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많은 개수의 뉴런을 계산하는데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점은요. 그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을 스파스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렐로는 확률적으로 음수는 0으로 보내고 양수는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뉴런의 절반 정도를 0으로 만듭니다. 0을 0으로 그 마치 드롭아웃 하는 것처럼 디세이블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뉴런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넌제로인 값은 소수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뉴런만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개의 뉴런 중에서 실제 그 소수의 뉴런만이 액티베이트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피처를 스파스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파스 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든가 좋은 성질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렐로의 좋은 점이에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saturated regime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는 이런데 그 도함수가 0에 가깝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렐로는 이쪽이 그냥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1입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학습할 때 그 vanishing gradient를 발생시키는 비율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그레디언트가 이쪽 영역에는 아예 0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뉴런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네거티브 인풋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심각하냐면 일단 네거티브로 들어갔을 때는 학습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런이 그 커넥션 웨이트를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해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확 나가게 돼버리면은 아웃풋도 마이너스로 돼버리겠죠. 그 이후에는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렐로에 의해 가지고 뉴런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지티브 다이렉션이 바운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안 생기는 것이고요. 나쁜 점은 뉴메리컬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익스포넨셜에 집어넣으면요. 대충 한 익스포넨셜에 한 80 정도가 들어가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뉴메리컬한 에러가 발생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한 렐로를 제너럴라이즈 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렐로를 개선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떤 교과서에서 쫙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 일반식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식이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렐로의 여러 가지 변형을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렐로 다음에 나온 방식 중에 첫 번째가 리키 렐로라는 방식입니다. 리키 렐로가 뭐냐면 이 음수 영역의 그레디언트가 완전히 0으로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학습이 서버리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되지는 않도록 비록 이쪽으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지만 완전 0은 되지 않도록 이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기울기를 예를 들면 100분의 1, 30분의 1 이 정도의 값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렐로의 그 음수로 가면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파라미터릭 렐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음수 영역의 기울기 자체가 이게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러닝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자동 학습하게 만든 방식이 파라미터릭 렐로입니다. 그리고 R 렐로는 랜더마이즈드 렐로인데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맥스아웃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맥스아웃 네트워크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두 개의 액티베이션을 받은 다음에 그 두 개의 액티베이션 중에 맥시멈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예전에 내가 네트워크이라는 모델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 모델의 모태가 되는 방식이 이 맥스아웃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맥스아웃 네트워크는 내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맥스아웃 네트워크는요, 일단 이렇게 그 입력으로부터
이제 1개의 출력을 내는데, 실제로는 1개 곱하기, 이 아웃풋 1개마다 n개의 이 미들로드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y1하고 y2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y1, y2 중에 맥시멈 값을 택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웃풋이 2개를 출력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로짓 값은, 그 프리 액티베이션 값은 4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몇 개의 맥시멈을 택하겠느냐,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뭐 심플하게 하면 최소한 2개 이상 되어야 합니다. 컨볼루션의 경우는 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컨볼루션 필터 2개를 집어넣고 그 값으로 캔디데이트 2개를 받은 다음에 그 값들의 맥시멈을 택하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네트워크가 좋으냐, 좋은 성능을 낼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맥스아웃 네트워크는 렐루 계열 네트워크의 일반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렐루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맥스아웃 네트워크는 리니어한 밸류 2개를 그 맥시멈을 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리니어한 거 2개 중에 하나는 0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렐루 펑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렐루 펑션에서 그 맥시멈 하는 이 오퍼레이터의 이 개수가 많아지면은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뭐 이렇게 쿼드레틱한 그림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n을 5로 잡아 놓으면요, 이렇게 몇 개의 직선을 가지고 직선들의 맥시멈으로 이 쿼드레틱한 곡선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뉴럴넷 그 레이어가 훨씬 더 그 표현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맥스아웃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아웃 네트워크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액티베이션 펑션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요, 게이티드 유닛이 있습니다. 게이티드 유닛은 원래 모태가 된 것은 LSTM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LSTM 공부하신 분들은 어떠한 그 캔디데이트 값이 나오면 그 캔디데이트 값에다가 하이퍼탄젠트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게이트에 통과시킵니다. 근데 게이트의 값이 여기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시키는 요 값이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닛을 게이티드 탄젠트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GTU라고 부르는데요. 게이티드란 말은 여기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곱해졌다는 뜻이고요. 탄젠트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하이퍼 탄젠트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사용한 대표적인 모델은 결국 LSTM 또는 GRU,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확장이라기보다는 단순화했죠. 단순화시켜서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것을 또 다른 후속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이 게이트는 똑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하이퍼탄젠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액티베이션은 하이퍼탄젠트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게이트를 곱했는데,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자체는 그냥 리니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게이트 값을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버린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 방식이 하이퍼탄젠트보다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실험적으로 2개를 평가를 했는데 두 번째 게 더 성능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제안이 된 거고요.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은 뭐 요즘 추세가 일단 음수 쪽으로는 바운드가 되어 있고 양수 쪽으로는 언바운드된 펑션이 좀 좋은 성능을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놨을 때는 이게 양수 쪽에 바운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는 펑션이고요. 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발생하지 않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GLU가 좀 성능이 좋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뭐 그게 완전한 설명은 되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제안할 때 실험을 했는데 GLU가 GTU보다 높은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GLU라고 하는 모델은 이 Gated CNN 또는 Convolutional Sequence 뭐 이런 모델에 적용이 되어서 좋은 성능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제한된 그러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입니다. 네, 이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사실 고전적인 펑션들이고요. 이제는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펑션들이었죠. 여기에는 ELU, SELU, SERLU, GLU, 스위시, 미시 뭐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모양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 렐루는 이거죠. 이렇게 생긴 게 렐루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분은 리키렐루예요. 그리고 일단 그 간단한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ELU는요, 이렇게 생긴 게 ELU 펑션입니다. 요게 ELU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SELU, 스케일드 ELU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펑션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또 SERLU가 이렇게 생긴 펑션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퍼포먼스가 그 기존 펑션보다 좀 더 좋아요. 여기를 보시면, 사이파10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SERLU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네께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결론만 SERLU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어떠한 그 사상에서 나왔는지 이제 그 부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쪽 계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얘고요. 그 다음에 스위시나 미시가 또 되게 좋은 성능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는요, 내가 보기에는 성능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얘를 쓰거나 얘를 쓰면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ELU가 왜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렐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ELU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 이 파란색이 ELU예요. 근데 얘는 오른쪽 영역, 그러니까 0 이상의 그 포지티브한 영역은 그냥 X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음수 쪽은 어떻게 가냐면 알파 곱하기 exponential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걔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왜 얘를 쓰면은 이 그래프의 형상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exponential x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exponential x를 우리가 계산할 건데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여기에서 x가 음수라는 점입니다. 자, exponential x에서 x가 음수라면은 그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exponential 제로가 1인데 그거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0에서 1 사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exponential x가 제로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그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선이 이게 마이너스 1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exponential x가 여기에 이렇게 더해진 건데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exponential x가 0이 되고요. 그래도 0에 가까운 쪽으로 증가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는 사실은 얘가 이제 1이었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알파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5면은 얘가 이 수평선이 5에서 생기는 거고요. 0.5면은 그게 이 0.5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쉐입은 그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ELU 펑션의 그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ELU가 렐루보다 좋냐? 그러니까 ELU는 도대체 이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냐?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일단 이 ELU의 성질은요. 첫째, 그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펑션의 성질을 그대로 갖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렐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렐루의 그러한 성질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ELU도 그러한 성질을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렐루의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요.
그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통계를 구하면은 얘는 항상 평균이 포지티브한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렐로의 값은 양수이거나 0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 평균을 취하면은 항상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렐로 네트워크는 그 액티베이션의 평균이 그 0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뉴럴넷의 학습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 아시죠? 노멀라이제이션을 그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더 잘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그 여러 그 입력 디멘전 간의 편차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로스 서피스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로스가 막 이렇게 삐죽빼죽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데 로스의 그 서피스가 되게 부드러워지면은 학습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한다는 게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단 표준 편차 얘기는 나중에 제가 좀 하게 될 거고요. ELU는 일단 그 민이 제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센터 민 액티베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원래 렐루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ELU는 얘를 밑으로 끌어내린 방식이에요. 왜 끌어내렸냐면 여기에는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네거티브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네거티브한 값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버리지를 포지티브한 값에서 0 근처로 끌어내려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가느냐? 자,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값이 여기서 확 꺾여버리면은 여기서 좀 불연속적인 그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ELU는 이쪽 부분을 되게 부드럽게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렐루가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한 민, 그래서 바이어스가 좀 있는데 그 바이어스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므로써 좀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질을 잘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부분은 계속 장려해주고 네거티브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세츄레이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되게 중요한데요. 포지티브 언바운드, 네거티브 바운드, 이 성질이 최근 나와 있는 최근 개발된 액티베이션 펑션들에 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값입니다. 성질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퍼포먼스가 ELU가 뭐 렐보다 좋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U라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네, 이 방식이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ELU를 조금 더 노멀라이즈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펑션입니다. 네, 여기 S라는 말이 셀프 노멀라이징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S예요. 그래서 ELU인데 얘가 노멀라이징을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SELU가 된 거고요. ELU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람다가 붙었어요. 이 앞에 있는 ELU는 여기에 이제 X가 있었고요. 포지티브하면 X고 네거티브한 영역은 이 식을 보시면요.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도 얘를 그냥 괄호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동일한 식인데 여기에 람다를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람다를 붙였냐면 저렇게 해야지 좀 더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알파로는 1.6733 그리고 람다로는 1.0507 이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는요,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노멀라이제이션 기능을 같이 집어넣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렐루를 통과시키고 그 렐루 앞에다가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집어넣죠. 근데 요 SELU 펑션은 액티베이션 안에 자동적으로 노멀라이징 메커니즘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액티베이션 값이 그 제로민 그리고 유닛 베리언스, 유닛은 1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분포를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뉴럴넷의 그 액티베이션 자체가 계속 노멀라이즈 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몇 가지 장점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많은 레이어로 구성된 딥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으면 학습이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기 전하고 후에 몇 개 레이어까지 학습이 됐는가 그걸 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배치놈이 나오기 전에는 한 열 몇 개 정도까지 학습이 잘 됐습니다. 배치놈이 나온 이후에는 한 3, 40개 정도까지 학습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0개, 1000개까지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레지넷 커넥션이었습니다. 스킵 커넥션. 그래서 사실은 그 딥 네트워크의 뎁스가 깊어지는 그 히스토리 안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아니 그게 이제 세 번째가 스킵 커넥션이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 스킵 내가 두 개를 얘기했죠. 네, 스킵 커넥션.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은 딥 네트워크의 학습에 되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또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은근히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러닝이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되게 민감해진다거나 학습이 됐다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 SELU가 노린 그런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SELU를 쓰면은 인터널 코베레이 시프트,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개발된 모티베이션이죠. 걔하고 또 베니싱 또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이 두 가지를 다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을 같이 집어넣자 라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럼 셀프 노멀라이징 액티베이션을 만들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값을 둘 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지 민이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로어 레이어,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영역에는 그 세츄레이트 되어야 하고요. 그 포지티브한 영역에는 그 세츄레이트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성질 만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컨티뉴어스한 커브여야 한다. 중간에 막 불연속점이 생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을 기존 액티베이션 중에 찾아봤더니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ELU입니다. 그래서 ELU에다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값을 적당히 잘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몇 가지 어썸션 하에서는 얘가 셀프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어썸션이 뭐냐면 웨이트이 잘 이니셜라이즈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 W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가 양수면 X가 들어오면 자꾸 포지티브한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음수면은 X가 들어오면 네거티브한 쪽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러한 값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줘야지 민이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W의 세컨 모멘트는 제곱의 합입니다.
이 값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얘가 그 평균이 0이면은요 베리언스가 1이어야 한다는 거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웨이트이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요 스케일드 ELU가 그 셀프 노멀라이제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자, 여기에 V가 있고 V 틸드가 있죠. 여기도 뮤가 있고 뮤 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뮤 틸드는 입력 피처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그냥 V는 출력 피처의 베리에이션입니다.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그 입력 민하고 출력 민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공부를 하면은요,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마다 민하고 베리언스가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가면은 좋다라는 걸 알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건데, 그 이 값이 사실은 1이 되기를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1이면은 입력의 평균하고 출력의 평균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 이 가로축이 1이라는 얘기도 입력의 베리언스하고 출력 베리언스가 같아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주지만 특별히 뭐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즉 베니싱이나 익스플로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 하에서 SELU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위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B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평균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이 입력이 여기였을 때 출력값은 이쪽으로 가고 입력이 여기였을 때 출력값은 이쪽으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는 입력의 값이 좀 다양하더라도 출력 값이 그 평균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이 되는 그러한 스탠다드 그 디스트리뷰션, 그 디스트리뷰션 쪽으로 자꾸 피팅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SELU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GELU, 이거 뭐 줄여서 겔루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 GELU는요, 사실은 얘는 그 ELU 계열의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철학 자체가 약간 좀 다른데, 이 GELU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x에다가 여기 phi x라는 값을 곱했어요. 근데 이 phi x가 뭐냐면 일종의 이게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 게이티드 탄젠트 유닛 또는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 설명을 잠깐 했었죠.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의 게이트는 LSTM의 게이트가 아니라 드롭아웃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롭아웃이라는 테크닉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을 그 일정한 확률로 막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드롭아웃을 액티베이션에 통합시킨 방법이 GELU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X가 그 드롭아웃을 당하면 그냥 0이 돼 버리죠. 근데 드롭아웃을 당하지 않으면 현재 값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률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나타내면은 그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런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액티베이션 값이 크면은 그 액티베이션 값이 크면 클수록 드롭아웃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액티베이션 값이 작으면은 얘는 0에 가까운 값이니까 드롭아웃을 그냥 시켜버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액티베이션 값 자체를 드롭아웃 시킬 그 확률로 그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GELU에서 GE가 가우시안 에라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 중고등학교 때 본 적 있죠? 노멀 분포이고요. 특정한 값이 여기 쫙 있을 때 얘보다 작은 영역, 요 영역에 속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이 확률을 cumulativ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 누적 확률 분포가 바로 여기서의 이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누적 확률 분포를 여기다 곱하냐? 자, 얘가 살아남을 확률이 여기를 딱 찍었을 때 요 적분한 이 영역의 확률로 드롭아웃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GELU, 갤루의 그 기본 철학이 이렇습니다. 원래 X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그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철학입니다. 거기에 파이가 곱해졌는데 이 파이에는 가우시안 에러 펑션이 들어가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얘가 드롭아웃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이 가우시안 에러 펑션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이 같이 제한이 되는데 이 함수가 노멀 펑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직접 쓸 필요 없이 뭐 이런 형태로 그 어프록시메이트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ELU가 되게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고요. 요게 나중에 보이는 그 SERLU 또는 스위시, 미시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위시 펑션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스위시 펑션이 뭐냐면 얘는 Self Gated Activation의 개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를 보시죠. 스위시의 데피니션 되게 간단해요. X가 있고,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자, 이 유닛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하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다른 점은요,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은 여기 X하고 여기 들어오는 값이 다른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액티베이션하고 이 게이트를 계산하기 위한 넷 밸류가 따로 계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값을 써요. 그래서 이걸 셀프 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셀프 게이팅의 철학은 방금 얘기한 뭐 그런 방식이고요. 이 스위시 펑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부분을 그 스위시 펑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의 렐로하고 비슷한 쉐입을 갖게 돼요. 근데 음수로 갈 때는 여기서 살짝 내려왔다가 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위쪽으로는 언바운드 되어 있다. 네, 요즘 추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바운드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네거티브한 값, 이쪽으로 아주 큰 값이 나오면은 걔가 액티베이션에 그냥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서 거의 이제 무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되게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미니멈 값이, 액티베이션의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로짓의 미니멈 값하고 같지가 않고요. 액티베이션의 미니멈을 만들려면 이 지점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력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웨이티드 썸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한없이 계속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non monotonic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직 값은 사실은 이 지점에 멈추게 만듭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전에 레이블 스무팅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 있었죠. 레이블 스무팅. 그 레이블 스무팅이 뭐냐면, 확률 값을 0으로 보내려면은 그 로직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1로 보내기 위해서는 로직 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확률 값을, 그러니까 확률은 아니죠. 이거 음수니까. 액티베이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로직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거티브 밸류를 지나치게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오버피팅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미니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네거티브 밸류는 0이 돼서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쉐입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렐루는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 스위시는 부드럽죠. 그래서 그 아웃풋 스페이스가 훨씬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면 이렇게 생긴데 렐루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선 같은 게 보이는 좀 그 불연속적인 게 생기고요. 이런 애들이 그 나중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뭔가 좀 뭐랄까 삐죽빼죽한 그러한 쉐입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스위시를 쓰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운 그러한 쉐입을 만들어 줍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EL-LU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SEL-LU가 뭐냐면 여기에 그 SELU에 여기 R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이 R자가 바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SEL-LU는요, 그 SEL-LU하고 되게 SELU하고 비슷해요. 근데 달라진 점은 자, SELU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 방식은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SELU는 이쪽 부분이 이 마이너스 람다 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SEL-LU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저쪽에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쉐입이 제일 다른 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SEL-LU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래쪽하고 위쪽을 전체 평균을 했을 때 대충 민이 0이 나온다. 그런 점 똑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미니멈이 이 지점에서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 그 효과가 그 스위시 펑션에서 제한이 됐었는데 그 스위시하고 비슷한 효과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쭉 갔을 때 얘가 0으로 돼서 그 노드 자체가 영향을 안 끼치게 만드는 이러한 성질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EL-LU가 그 SELU에다가 그 스위시의 장점을 같이 합친 그런 형태의 그 쉐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네트워크가 미시 액티베이션입니다. 자, 미시는 얘가 일종의 스위시 펑션의 그 업데이트 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스위시 펑션이 되게 좋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뭔가 좀 스위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스위시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모델이 그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로 미시 펑션입니다. 자, 이 미시 펑션은 자, 일단 얘를 보시면은요, 원래 스위시는 여기 x가 왔고 여기에 그 시그모이드 x가 왔었죠. 여기서는 하이퍼탄젠트 소프트 플러스 x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쉐입은 좀 복잡해가지고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소프트 플러스가 렐루하고 되게 닮았어요. 얘가 렐루하고 되게 닮은 그런 펑션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펑션이죠. 여기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소프트 플러스고요. 거기다가 하이퍼탄젠트를 붙였고 걔를 게이트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시하고 스위시를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미시가 결국 알고 보면 스위시에다가 약간의 스케일링과 또 약간의 그 애디셔널 텀을 집어넣은 펑션이라는 걸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개선을 한 배경에는요, 결국은 스위시의 좋은 점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탐색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택했어요. 그래서 찾은 방식이 이 미시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 펑션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택했으니까 이제 성능은 좀 좋게 나왔고요. 이 미시하고 스위시하고 비교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제일 중요한 장점은 미시가 스위시보다 그 에러 서피스가 좀 더 스무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렐루를 쓰게 되면은 그 에러 서피스가 상당히 삐죽삐죽하게 나오죠. 그 이런 애들이 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삐죽삐죽한 이런 쉐입이에요. 그런데 스위시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스위시가 좀 부드러운 펑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렐루보다 좀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시를 썼을 때는 스위시보다 좀 더 전체적인 쉐입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시랑 미시랑 성질 자체는 비슷하지만 미시를 쓰는 것이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스위시 계열에서 미시가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ELU 계열에서는 그 SERLU 라고 하는 그 펑션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최신 액티베이션까지 쭉 한 번씩 훑어봤어요.